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9년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열림위생사 실전 모의고사 제2판. 대표저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자, 안녕하세요. 네, 위생사에서 공중보건학 위생관계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실력 발휘하실 때 되셨습니다.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고요.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돼. 문제는 저 공부 완벽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어떡할까요? 그런 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 이론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찾아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24쪽이요. 자, 24쪽에 보시면 공중보건학의 개념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건강의 개념 들어갈게요. 자, 건강의 개념은 요거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맨 처음에는 심신이원론이야.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예요. 이 중에서 우리 몸이 최고야.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체 개념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더라.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더라.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냐면 심신 이론론으로 바뀌고요. 이때는 마음이 좀 중요해. 그래서 심신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 바뀝니다. 아니야, 신체, 정신 말고 또 하나 있어. 사회적인 건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생활 개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의 개념은 신체 개념에서 심신 개념, 생활 개념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고, 이거를 중요시 여긴 데가 어디예요? WHO예요. 그래서 WHO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회적인 안녕 뜻 뭔지 아시죠? 내가 학생이야. 그럼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해. 내가 직업을 갖고 있어. 직업인으로서 본분을 잘해. 그럼 나는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책은 24쪽이고 눈에 보이시죠? WHO. 자,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안녕, 이 중에서 사회적인 안녕 기억해 두시고, 자, 건강 개념의 변천, 신체, 심신, 생활, 맞죠? 그리고 정적인 개념에서 동적인 개념, 건강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병리학적 개념, 내 몸이 내 구조가 약간 이상이 있어. 병리학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어? 생태학적. 다시 말해서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불연속 개념. 불연속 개념은 이런 건 건강이야. 이렇지 않으면 불건강이야. 딱 이분법적 사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연속선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여기에는 없지만 라논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라논드라는 사람. 자, 라논드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4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양식, 생활 방식, 다른 말로 생활 습관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이라도 좀 기억하자. 4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라논드. 자, 그래서 건강의 개념 끝났고, 이제 공중보건 갈게요. 자, 공중보건 하면 윈스로우 교수.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하고 수명 연장, 가장 궁극적인 게 수명 연장이구나.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외워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 지역사회 주민. 요것도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역사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역사 얘기하면은 크게 고대기, 그 다음에 중세기, 그 다음에 근세, 근대, 현대. 일단 요 정도는 기본으로 외우시는 게 좋고요.
고대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게 장기설, 더러운 공기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병이 말라리아. 자, 말라리아는 더러운 아리아가 공기거든요. 더러운 공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 중세기 하면 암흑기라 그랬죠. 왜? 온갖 병이 나돌았다. 그 병에 대해서 좀 기억하자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근세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국가가 국민의 병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명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때 여러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자들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근대기로 가면서 국가가 국민의 병에 확실히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립기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이때도 학자들이 나와요. 이 학자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대기 하면은 국가가 국민의 병에 확실히 그다음에 조금 더 그게 발전한 거죠. 발전기. 이때는 뭐 외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찾아볼게요. 자, 24쪽이고 고대기 보이시죠? 히포크라테스, 장기설, 그리고 또 한 사람 외운다면 갈렌 또는 갈레뉴스. 그래서 로마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중세기 온갖 병, 저 요거 일부러 안 썼습니다. 나중에 문제 보면서 볼 건데, 이제 여명기요. 자, 여명기는 요람기, 근세기,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던 사람 라마찌니. 자, 라마찌는 산업보건의 시조, 다른 말로 산업보건의 아버지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베잘리우스 뭐 이런 거 그냥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레벤훅 여러분 들어보셨죠? 현미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명기는 중상주하고 계몽주로 나누긴 하는데, 여러분 굳이 나눠서 외우지 마세요. 그냥 라마찌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프랭크는 모든 의사들이 완전한 의사경찰 체계, 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경찰처럼 해야 돼. 왜? 사람들이 예방접종 안 맞으려고 해. 강제로 예방접종 맞아야 돼. 그래서 완전히 경찰처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확립기로 들어갈게요. 확립기는 근대기. 예방의학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예방의학에 힘을 썼던 시기가 확립기. 이때 자, 스노우라는 사람, 워낙 유명한 콜레라에 대해 역학조사한 사람, 그 다음에 파스테르, 코우 들어는 보셨죠? 네, 이 두 분.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분들은 비스마르크. 자,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의 질병보험법, 지금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이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비스마르크. 그거 말고도 연금, 노령 폐질, 유족연금, 노동재보험법, 이런 3대 사회보험을 만든 사람이 비스마르크.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외워두셔야 되고, 근데 발전기는 슬쩍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특히 고려와 조선시대 쪽, 그리고 일제강점, 미군정시대. 자, 고려시대에 지금의 보건복지부가 퇴위감, 전이감, 조선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위생과, 특히 경찰국 위생과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해? 경찰행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군정기, 미군정하면은 보건후생부 조직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거를 광역행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경찰행정 시절에 언제냐? 그러면 일제강점기. 또 광역행정이면 언제냐? 미군정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왕실의료입니다. 상약국, 내의원.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 서민의료는 해민국, 해민서. 그 다음에 전염병, 동서대비원, 활인서, 구료기관은 재위보, 재생원. 네, 시험 문제 돌아가면서 나왔습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건강수준평가 요거 외우셔야 되는데, 특히 WHO가 3대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WHO, 사망률. 보통 사망률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평균 수명. 그 다음에 비례 사망 지수. 특히 이 중에서 비례 사망 지수는 거의 단골 문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비례 사망 지수 공식 외우셔야 돼. 사망자 수 분의 50이 넘어서 죽은 사람의 수 곱하기 100.
그래서 백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 수명은 뭔지는 아실 거고 조사망률은 보통 사망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특히 평균 수명은요. 똑같은 말이 뭐냐면 영세의 평균 여명이에요. 평균 여명이라는 거는 그 나이에 평균 몇 살 더 살아 이게 평균 여명이거든요. 결국 영세의 평균 여명이 평균 수명이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개를 무조건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조사망률 이것도 공식 외웁시다. 자 중앙인구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보통 1000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앙이라는 거 1년의 중앙을 얘기하는 거죠. 6월 30 또는 7월 1일의 인구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조사망률 대신에 영아 사망률이 중요해라고 영아 사망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영아 사망률도 기억을 해 두시기 좋습니다. 출생아 수분의 영아는 1세죠. 1세 미만의 사망아 수를 우리 영아 사망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 또 하나 외우실 거 알파 인덱스. 엄청 단골 문제인 알파 인덱스. 알파 인덱스는 뭐분의 신생아 사망수 분의 그 다음에 영아 사망수. 거꾸로 외우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인생 망가집니다. 신생아 사망수 분의 영아 사망수.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거기 보이시죠? 평균 수명, 조사망률, 그 다음에 비례사망 지속. 이 중에 비례사망 지수는 무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영아 사망률 얘기를 했고, 알파 인덱스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쭉 내려가시면 나머지 것들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칠판에 써 있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뒤로 26쪽에 가시면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이거 두 개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특히 1차 보건의료 하면은 구소론의 알마타 회의. 배우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나라는 농특법 만들었고요. 이때 핵심 단어 건강권 있고, 그 다음에 접근 원칙 4개에 있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필수 사업이 있었습니다. 1차 보건의료 필수 사업, 이걸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 증진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 플랜 2020-2030 시험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헬스 플랜 2030이 어느 법에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어요. 그래서 건강증진은 캐나다 오타와 회의, 이게 1차 회의입니다. 요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었고요. 요거 핵심되는 단어 생활양식의 변화. 아까 생활양식 누가 얘기했어요? 라논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아요. 이 생활양식의 변화, 그거를 위해서 보건교육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한번 문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55쪽으로 갈게요. 55쪽. 자, 공중보건학 1번 보이시죠? 눈에 금방 들어오죠? 자, 공중보건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상 누구세요? 지역사회 주민이라고 했거든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이에요. 보통 사망률, 우리 조사망률. 분모가 뭐냐 이거죠. 분모 보이시죠? 조사망률. 중앙인구 수분의 라고 했습니다. 중앙인구, 다른 말로 연항인구 1년의 중앙이라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답은 1번. 자, 3번 고려시대, 조선시대. 자, 감염병 환자 치료. 그리고 왕실의료. 자, 왕실의료. 고려시대 어디라고요? 상약국, 그 다음에 조선시대 내의원, 그 다음에 감염병 치료, 고려시대는 동서대병,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다 해서 동서대병, 조선시대는 활인서, 답은 2번입니다. 눈에 금방 보이실 거예요. 자, 4번 알파 인덱스, 우리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 그리고 영아 사망 안에 신생아 사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을 수는 절대 없다. 제가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라 그랬습니다. 결국 얘가 1이면 굉장한 선진국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럼 알파 인덱스 값이 다음과 같을 때 보건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 1이 제일 높겠죠. 그쵸? 그러면 답은 3번이지. 어떤 분은 0.9 아니에요? 절대로 1보다 작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이고 1보다 커야 되니까 1.1.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아주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회로 갈게요. 2회 91쪽입니다. 91쪽. 자, 1번입니다. 1978년 구소련의 알마타 선언 이후 채택됐던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사업.
이거 이론할 때 배우셨을 거야. 필수 사업으로 올바른 거. 혹시 모르셔도 하여튼 보긴 할게요. 1번 보시면 가족 계획을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 모자보건 1번 틀렸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아니겠지. 그래서 일반의약품. 예를 들어서 나 배 아파요. 그러면 그냥 진통제. 머리 아파요. 진통제. 뭐 암이 있어서 머리 아파요가 아니라 그냥 머리 아파요. 그랬을 때 진통제 주는. 이건 일반의약품 개발.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 물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면 화장실 바로 옆에 우물물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 해결해 줬었고, 그 다음에 장애 방지를 위한 진단 치료. 항상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특히 장애 방지를 위한 진단, 이건 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재활 쪽이라면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 통상질환과 상해에 적절한 치료. 이때 치료라는 말이 좀 거북스러운데 아니요, 그런 거요. 자, 상해야. 그러니까 상해라는 거는 뭐 내가 넘어져서 까졌어. 그럼 빨간 약 발라주는 거예요. 그것도 치료잖아요. 그리고 통상질환 하면 머리 아픈 거, 배 아픈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필수적인 사업이 9개나 되는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어디 배 아프면 어디 가요? 보건실 가죠. 예전에 양호실. 거기서 해줬던 수준을 우리 1차 보건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2번은 나중에 할 거고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요. 우리 헬스 플랜 2030.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해설이 247쪽에 있을 거예요. 247쪽 볼게요. 요건 조금 눈도장 찍고 가셔야 됩니다. 247쪽이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잠도 깨고 247쪽으로 하시면 거기 247쪽에 밑에 3번에 헬스플랜 2030. 얘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자, 거기 대표 지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헬스플랜 2030의 목표도 중요하고 대표 지표도 중요하긴 한데 대표 지표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돼. 자, 암 관리는 암 발생률입니다. 대표율이, 대표 지표가. 정신보고는 조현병이 아니라 자살 사망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연은 성인 남여의 흡연율. 고등학생 아닙니다. 여성은 모성 사망률이 아니라 모성 사망비. 그래서 틀렸고 답은 5번이죠. 영유아 건강함은 영아 사망률이거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3회로 갈게요. 3회. 자, 3회는 127쪽입니다. 127쪽. 자, 1번 라논드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생활 양식 또는 생활 습관. 답은 4번이죠. 자, 2번입니다. 일제강점시대에 설치됐던 보건행정조직 경찰국 위생과. 그래서 경찰행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답은 4번. 자, 3번입니다. 3번 아직 모르겠고 우리 옆에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도 할 수 있겠다. 3번 보긴 할게요.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감염병이 발생된다는 설. 오염된 공기 하면 더러운 공기 뭐예요? 장기설이지? 답은 1번. 자, 4번입니다.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인 안녕 하면은 자기 본분을 잘해. 그쵸? 자기 역할, 자기 직업을 잘 이수를 해. 그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답은 2번이죠. 각자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요거를 우리는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대부분 백분율로 표시되는 거. 백분율하면 곱하기 100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아까 배우셨죠? 비례 사망 지수 곱하기 100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있는 거죠. 자, 요 뒤에도 있을 거예요. 7번 보세요. 7번. 자,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실의료. 이거 진짜 외울 수 있겠다. 고려시대 하면 상약국, 조선시대 내의원.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또 있을 거예요. 9번 볼게요. 자, 건강증진의 5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한 1차 건강증진 국제회의. 우리 1차 건강증진하면 캐나다의 오타와 회의. 아까 했잖아요. 그죠? 답은 2번 오타와 헌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회로 갈게요. 4회 요게 164쪽에 있습니다. 164쪽. 1번입니다. 공중보건학의 개념과 유사한 학문 제가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눈 감고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위생학
공중보건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예방의학 맞습니다. 임상의학 하면은 이건 의사들 개념이에요. 우리 위생학은 공중보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답은 3번이고 지역사회 의학, 건설의학. 특히 건설의학은 가장 적극적인 그러니까 건강을 향해서 건강을 찾으러 다니는 의학. 이걸 우리 건설의학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이거 1번 문제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눈 감고도 고를 수 있는 것. 자, 2번이에요. 개인의 건강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공중위생과 개인위생 체계를 소개한 프랭크의 위생행정이 저술된 시기, 아까 프랭크 하면은 무슨 기? 예, 여명기. 기억하시죠? 국가가 국민의 병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 여명기였었습니다. 답은 4번. 자, 3번 비례 사망 지수 분모 사망자 수. 분자 50이 넘어서 죽은 사람의 수. 결국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회로 갈게요. 자, 5회 책은 199쪽입니다. 199쪽. 자, 윈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공중보건학의 정의 하면은 질병 예방, 궁극적인 게 수명 연장,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이다, 예술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질병 예방 맞고, 수명 연장 맞고, 사회적 효율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요거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적 효율 맞아요. 그래서 답은 가나라. 답은 4번이죠. 자, 2번입니다. 영아 사망률 분모 뭐 있었어요? 출생아수였죠. 출생아수분의 1년 이내에 죽은 아이의 수였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이 사람 아까 있었었는데 산업보건의 시족 또는 산업보건의 아버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네, 라마찐이잖아요. 나머지 사람은 뭐 보나마나. 네, 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헬스플랜 2030 누가 요 계획을 짠다 그랬죠? 기본계획이잖아요. 기본계획은 항상 높으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답은 4번. 근데 여러분들 헬스플랜 2020, 2030이면 마치 10년에 한 번씩 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5년에 한 번씩 중간중간에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그 계획을 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달락 끝났고 다시 이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론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조금 어려워 역학 들어갈게요.